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대표값, 뭐 통계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표값 이름이 느낌이 뭔가 대표하는 듯한 느낌이죠? 대표값. 그죠? 자, 지호야, 대표값 뭘 것 같아요?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필요할까요? 대표값. 얘는 왜 필요할까? 따라단. 왜 필요할까요? 언제 쓰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우리 지호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반에서 우리가 시험을 봤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뭐 월수금 반도 있고 뭐 화학토반도 있다고 쳐봐. 그래서 월수금반 화학토반 그래 수학 성적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게 시험을 딱 볼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더 잘하는지 막 월수금반에 10명 있었어. 막 화학토반에 10명 있었어. 딱 점수를 10개가 나열이 되는 순간 곧바로 비교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이렇게 10개씩 있으면 비교하기 어렵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값으로 평균 같은 거 써놓은 거야. 일반의 평균은 여기는 5개 T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여기는 뭐 8개 T였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반이 더 잘하는 거죠, 지민아? 5개 틀린 반이 더 잘하는 거예요? 8개 틀린 반이 더 잘하는 거예요? 5개. 이렇게 우리가 대표값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도 많이 쓰죠. 반평균 같은 거 낼 때. 1반은 수학 성적 평균이 70점대에 있는데 2반은 더럽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평균이 50점대에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보는 순간, 평균만 딱 드는 순간 아, 2반은 더럽게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반에 한 20명 넘게 있는데 그냥 수학 성적을 쭉 나열해 놓으면 비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하는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할 이유가 없으면은 별로 잘 이렇게 대표값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대표값이라는 건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대표하는 값들을 정하기 전에 막 뭐 점수도 있잖아요. 수학 점수도 있을 수 있고 뭐 키도 비교할 수 있죠. 뭐 어떤 애들은 키를 크냐, 뭐 1반이 더 크냐, 2반이 더 크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별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별양. 이름 좀 그지 같죠, 별양. 뭐, 응? 그죠? 뭐 약간 변화하는 양이라고 해서 뭐 별양이라 그러나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비교할 만한 뭐 성적, 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별양이라고 불러요. 이런 별양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대표값을 뽑을 건데,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수학 성적 이런 게 다 별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 중에 하나가 뭐냐? 평균이에요. 뭐를 제일 많이 쓴다고요? 평균. 평균 의미가 뭐죠? 어떤 느낌이죠, 평균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5명은 있었어. 5명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죠? 5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이 5명이 있으니까 다 더한 거, 덧셈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있었어. 그럼 20명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평균을 제일 많이 써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성적을 봤는데 국영수 평균에 냈더니 뭐 95점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안 봤나요? 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신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우리 국영수 평균 내에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제일 많이 씁니다. 더한 수만큼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한 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평균이 다 좋은데 가끔 이 평균이 조금 슬플 때가 있어요. 어때? 이 평균이 대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냐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제일 많이 쓰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개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중앙값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값 다음에 최빈값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자, 일주일에 일주일 용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일주일에 용돈 얼마 받냐, 윤자가? 없어요? 용돈 없어요? 8,000원. 8,000원? 일주일에 용돈 8,000원 받아요?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8,000원? 하루에, 그래, 8,000원. 자, 8,000원에 일주일 용돈 받는다고 쳐봅시다. 우리 뒤에 있는 다미는 얼마 받아요? 일주일에. 8,000원이요? 뭐, 공식적인 정해져 있어요? 다들? 우리 지훈은 얼마 받습니까?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다 따가워요? 여기 다들 집에서 반응을 안 했구나. 다들 이렇게 되게 조금씩 받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유빈이 얼마 받습니까? 안 받는다. 없어요. 그냥 때때로 다 뜯어내고 있다. 우리 집은 얼마 받아요? 일주일에? 2만원. 그래요, 2만원. 2만원도 나왔죠. 이렇게 쭉 이게 써놨다가 평균 냈더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남으로 갔더니 어떤 애가 일주일에 용돈이요? 한 50만원 받죠? 이런 거야. 갑자기. 50만원이요? 그러는 거야, 이제 걔가. 강남에 이제 재벌집인가 봐. 그치? 그러면 잘 보면, 이제 누구 때문에 평균이 내면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 때문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 평균을 내면 대부분 이제 10,000원 언저리 어딘가 있겠죠. 10,000원 안쪽에 있을 텐데, 얘 때문에 평균이 겁나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 때문에 평균이 얼마큼 올라가냐? 10만원이 넘어가요, 지금. 얘 때문에 거의. 그러면 얘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이 평균이 대표값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대부분 애들은 다 10,000원 언저리 어딘가 있는데, 얘 때문에 너무 커졌잖아. 그럼 평균을 쓰면 이 평균이 막 10만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대표하는 값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 생뚱맞은 애들, 시험을 봤는데 다 막 100점대인데 어떤 애가 100개를 맞았는데 어떤 애가 막 1000개를 맞았어. 그럼 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평균이 되면. 그러면 얘 때문에 평균이 되면 10만 원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대표값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왜냐면 대부분은 이런 값들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크잖아, 대표값이. 지금 너무 크게 나잖아, 평균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평균이 조금 작동이 조금 안 돼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연봉을 받겠죠. 연봉을 받는데 막 재벌들이 연봉이 어마무시해요. 평균을 내면 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대표값 대신에 평균의 대표값 대신에 뭘 쓰냐면 중앙값을 써요. 이 중앙값은 뭐냐?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배열을 하는 거지. 작은 거 배열하고 그 다음에 뭐 7,500원, 그 다음에 이제 8,000원, 그 다음에 8,000원, 그 다음에 2만원, 뭐 그 다음에 50만원 있는 거지.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하자, 평균으로. 대표값으로. 이게 중앙값이에요. 그럼 누가 되냐? 선생님, 이거 조금 애매한데요? 6개니까요. 여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앙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짝수개가 있어. 짝수개가 있으면 이게 딱 정한 거가 없잖아. 그러면 이 두 개, 가운데에 가장 인접한 두 개의 평균을 내요. 이게 중앙값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평균 내면 8,000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값을 뜰 때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대표값으로.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얘는 지금 평균은 별로 이렇게 너무 컸잖아. 사실은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 없잖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재벌집 판매 얘 때문에.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정확한 거지. 그래서 이게 중앙값을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값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긴 해요. 근데 중앙값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짝수개면 이렇게 되는 거. 홀수개야. 홀수개였어. 정확하죠. 홀수개면 딱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에요. 뭐 이렇게 딱 홀수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중앙값이다? 얘가 중앙값이야. 홀수개였을 때. 작은 것도 배열했을 때. 근데 짝수개가 되면 이 가운데 두 개의 평균 내줘야 돼. 이게 중앙값이야. 자, 그래서 이 중앙값 같은 거는 이 평균이 조금 애매할 때 그렇게 이럴 때 우리가 중앙값을 쓰면 대표값으로 쓸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완하는 거예요. 평균이 조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 대표하는 값으로. 그럼 최빈값은 뭐냐? 최빈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옷 사이즈를 정해. 그럼 대부분 옷 사이즈가 뭐 S, 뭐 스몰, 뭐 보통 90부터 시작하나요? 90, 95, 뭐 100, 105, 110, 뭐 이렇게 이제 입을 거 아니야. 뭐 혹시 나는 뭐 92를 입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살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뭘 하냐면 제일 많이 언급된 거. 만약에 여러분 반티를 시켰어요. 뭐를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뭘 제일 많이 살 것 같냐? 우리 저 뒤에 있는 강호야? 예? 무엇을 제일 많이 살 것 같아?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2요. 100. 그럼 얘가 최빈값인 거야. 100이 제일 많이 나오면 제일 많이 언급된 거. 예를 들어서 얘가 한 5개 나왔어. 반티를 조사했더니. 뭐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뭐 2개, 얘는 뭐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대표값으로 뭐를 쓰냐? 가장 많이 나온 거, 얘가 100이 최빈값이 되는 거야. 대표값으로 쓰는 거지. 이럴 때 이제 평균을 쓰지 않고 100을 쓴다는 거지. 이런 경우 나올 때. 여러분 때는 아마 95나 90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사이트 안에 중학생들은.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야.
채빈값으로. 그래서 뭐 신발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옷 사이즈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쓴다? 채빈값의 대표값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영화 좋아하는 장르가 뭐니? 액션을 제일 좋아합니다. 전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전 뭐 스릴러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사하면은 채빈값을 그 경우는 대표값으로 쓴다. 근데 이게요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얘도 5개고 얘도 5개예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채빈값으로 쓰면 돼요. 제일 큰 게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면 다 채빈값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표값을 쓴다. 각각을 이제 보완하려고 쓰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반적으로 뭐를 제일 많이 쓴다, 우리가? 평균을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해됐나요? 네, 그 얘기가 그 136페이지 위에 보면 뭐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표값 찾기 하는 문제, 이제 필수 문제 1번을 봅시다. 필수 문제 1번. 따라란. 중앙값과 채빈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아주 친절하게, 필수 문제 1번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 그 출제자가 작은 것부터 배열을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작은 것부터 배열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작은 것도 배열해줬는데, 총 몇 명이죠, 지금? 9명이죠? 자, 그러면 중앙값. 짜라란. 몇 번째가 중앙값이겠냐? 우리 지호야? 필수 문제 1번 몇 번째가 중앙값이죠? 9명이니까? 다섯 번째 몇입니까? 중앙값 그러면 17분. 네. 통학하는데 17분이 걸린다. 17분. 자, 채빈값은 뭐가 되겠냐? 우리 앞에 있는 지호 말고 우리 지민이? 채빈값은 뭐가 되겠어요? 13이 되겠죠.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냐면 뭐 개인적으로 평균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 중앙값과 채빈값 잡을 수 있겠고 중앙값 잡을 때 사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배열하셔야 돼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배열해 놓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배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배열 안 해줘요. 자, 뭐 아주 보자마자 보이는 거 우리 은혁아 1-2번에 보면 30명의 영화 장르를 조사한 거야.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채빈값을 쓰기가 좋겠죠. 자, 어떤 게 채빈값이냐? 누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1-2번. 보자마자 보이지 않나요? 뭐죠? 안 보여요? 1-2번? 1-2번. 액션 몇 명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16명에 서있지 않아요? 16명. SF 5명. 코미디 3명. 드라마 4명. 공포 2명. 누가 제일 많이 선택을 받았어요? 장르 중에서. 액션. 그럼 액션이 채빈값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채빈값을 많이 쓴다는 거야. 액션이 이제 채빈값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액션이 제일 많이 선택을 받았죠? 1-2번에. 이게 채빈값이에요. 뭐, 안 풀어준 걸 알아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 문제 2번 넘어갑니다. 6개의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크기수로 나눌 때 이 자료의 중앙값이 10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6개이기 때문에 뭐랑 평균을 내면 되냐면 케이스 2번에서 6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했대요. 4, 7, x, 11, 12, 15니까 중앙값은 얘하고 얘의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중앙값인데 짝수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11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평균이죠. 요게 중앙값 1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짝수기일 때는 두 개를 평균 내시면 되겠다. 근데 x 값은 뭐가 나오냐? 근데 x는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괜찮죠? 뭐 적당히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적절한 대표값 찾기 필수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연우대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을 조사한 것입니다. 선생님, 전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안 하는데 얘네들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화한 애들 중에서 대부분 뭐 70, 뭐 80, 뭐 90분, 100분 안쪽으로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집에서 정말로 부모님과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한 명이 일주일 동안 몇 분 동안 그 가족하고 대화를 했냐면 600분짜리 한 명 있는 거죠. 놀라운 친구죠. 600분이면 한 10시간인가요? 자, 자기는 일주일 동안 10시간 정도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모르겠어요.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호는 좀 부모님하고 얘기 좀 하냐? 예, 많이 하죠. 많이 해요? 확실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오고. 우리 은영이 대화를 합니까?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일주일에. 따지면. 응? 그래도 한 60분 넘어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60분, 지호는 좀 집에 가면 얘기 좀 해요? 해요? 여자친구들이 조금 하는 것 같고, 남자애들은 이제 중2, 중3 되면 거의 뭐,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거의 뭐. 여자친구들도 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스마트폰에 음악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대화는 난 모르겠다. 뭐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화 좀 하십니까? 하여튼간에 뭐 거의 정해놨어요.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평균하고 중간값을 정할 건데, 야, 여기서 평균하고 중간값 중에서 딱 봤을 때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딱 봤을 때. 우리 여기 강우 옆에가 누구냐 이름이? 그 친구 이름 뭐야? 강함이. 그래, 하민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딱 13번에 보니까 중간값이 좋을 것 같아? 평균이 좋을 것 같아? 평균. 평균이 좋아요? 네. 평균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값이요? 자, 중간값이 더 좋을 것 같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600 때문이에요. 600 때문에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이거 평균 꼭 구해야 되나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10개를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야 되죠? 10으로 나눠야 되죠? 좀 잔인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요. 평균 구하여 그러면 10개를 다 더합니다. 10개를 다 더하고 얘를 10으로 나누면 돼요. 이거랑 중간값은 좀 낮죠?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배열을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중간값. 자, 제일 작은 게 몇이죠? 65.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70이에요? 70? 70, 73 이렇게 배열할 거 아닙니까? 중간부터 이게 5번째랑 6번째 평균 내면 되겠죠? 10개니까. 비교했을 때 대표값으로 적정한 거는 누구가 대입 확률이 높냐면 중간값이 대입 확률이 높아요. 왜냐? 여기 평균에서 600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런이야. 여러분들 표현하자면 이제 빌런이가 되는 거죠. 빌런. 그래서 600분 정도면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거의 10시간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씩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1시간 10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민혁아? 맨날 그것도 쉽지 않죠? 엄마 아빠만 보면 짜증이 나요. 얘기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잔소리만 해요. 뭐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피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하여튼간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간값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 얘 때문에. 수익분짜리 때문에. 빌런이 한 명 있어가지고.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쭉쭉쭉쭉쭉쭉 넘어갔어요. 줄기와 이끌림으로 갈게요. 이제 개념으로 가서 뭐 똑똑 개념 익히기 내가 안 풀 동안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혹시 풀다 모르겠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지만 자, 줄기와 이끌림 도수 분포표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 뭐 별거 없어요. 줄기와 이끌림 뭐냐? 데이터들이 있어. 막 수학 성적들이 막 나온 거지. 그래서 선생님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을 봤더니요 10명 정도 봤는데요 뭐 대부분 다 60점대, 70점대, 80점대 많이 나왔습니다. 했을 이것들을 좀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냥 막 10개를 다 나열해 놓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될까봐 자료를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게 이런 줄기와 이끌림, 도수,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와 이끌림부터 볼게요. 뭐 이름이 참 그지같이 지어놨죠? 내가 지은 건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26, 24 얘는 뭐 몸무게인가 봐요. 다들 피증만 붙고 자라는 건지 몸무게가 몸무게 아닐까요? 뭘까요? 뭔가 킬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말랐으면 사람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네? 뭐 엄청 마른 것 같은데 몸무게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은 너무 조금 나가죠? 이거 거의 이거 야 이 정도면 이거 몇 학년 몸무게 정도 해야 되냐 이 정도면 중학교는 아닌 것 같지? 그치? 중1이 이렇게 몸무게 낮으면 뭐 거의 뭐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보통 20kg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 거의 사람이 아닌데 그죠? 여기 20kg대 있어요? 빨리 병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실조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20kg대가 있으면 아무도 없죠 20kg대는 그죠? 사람의 몸무게가 아닌데 자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나타내고 줄기와 이끌림 나타내면 이름이 참 좀 그래요. 10의 단위를 적는 거야. 자, 10의 단위가 20대가 하나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보다 작은 거 적는 거야. 24 있죠? 4 하나 적고. 그래서 이 2배는 1에만 적는 거야. 4 적고 그 다음에 뭐 있냐? 6 두 개죠. 6 두 개 적고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래서 이렇게 24, 26, 26, 27, 28 이렇게 보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기에 이끌어 적으면 뭐가 좋냐? 20대에는 한 5개 정도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 이걸 좀 보기가 쉬운 거죠. 여기를 보는 것보다 자 이거 보는 게 더 분포를 보기가 편하겠냐? 이거 보는 게 분포가 편하겠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보기 위해 분포들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는 누구 시키면 딱 좋을까요? 우리 입력한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한테 자, 표로 예쁘게 만들어줘.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학교 애들 막 수학성적을 다 들었어. 다 정한 다음에 표로 만들면 아, 이렇게 분포가 돼 있구나.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줄기와 이끌림을 사용하는 거죠. 30번 때는 30,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34, 37, 39. 40은 하나 있네. 42. 대충 그러면 아, 20대가 제일 많이 있고 30대 4개 있고 40대 하나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분포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가 쉽더라. 그냥 자료를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 이렇게 써놓으면 더 보기가 좋더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래서 여긴 정말로 쉬운 데인 것 같아요. 뭐 필수 문제 1번 노가다 문제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필수 문제 1번은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뭐 몇 번째냐 뭐 위에서부터 세면 되겠죠. 가끔 이제 알아서 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좀 민망하니까. 자, 넘어갑시다. 도수 분포표를 볼게요. 도수 분포표는 조금 이제 얘는 노가다 줄기에 그리면 알아서 하시고요. 도수 분포표로 넘어갈게요. 자, 도수 분포표는 뭐냐? 자, 오늘 끝까지 지금 그냥 다 뺄게요. 미안하지만 열심히 따라오세요. 도수 분포표 뭐냐? 이거는 진짜로 얘는 한 개 한 개당 다 자료를 적었잖아. 어우 귀찮아.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시험 문제 딱 냈는데 자 60점대부터 65점 65점부터 70점 수학 성적을 본 거야. 60점 밑에는 이제 사람 취급 안 해서 안 셌어요. 그죠?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이제 안 셌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요. 점수대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계급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이름을 계급으로 줬는지 계급사에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를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 좀 그지겠죠. 도수가 뭐야? 근데 도수 치료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병원대 보면 뭐 도수 치료 나오는데 그 도수가 이런 건 아니가 그게 점수가 몇 명이 있다. 몇 명 포진돼 있다. 개수가 몇 개 있다. 이게 도수예요. 좀 이름 좀 그지 같죠? 하여튼간에 별량의 개수를 의미해요. 이 도수는 뭐를 의미한다? 별량의 개수를 의미해요. 좀 이름 좀 그지 같죠? 뭐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한문으로 돼 있었던 그래요. 이렇게 우리한테 친화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60에서 65점대에 있는 애들을 해봤어. 반에. 그랬더니 한 2명 있어요. 그 다음에 65점에서 70점대는 한 3명 있어. 70에서 75점에는 한 5명 있어. 75점, 80대 때는 공부 좀 했나 봐. 한 8명 있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 점수대 몇 명씩 있다라고. 그럼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분포를 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어느 점수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딱 보인단 말이야. 대신 단점은 뭐냐? 정확한 점수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점수 사이에 2명이 있는 거지 그 2명이 정확한 무슨 점수인지가 알기는 어렵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평균 같은 거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도수 분포표에서 만약에 평균을 내야 돼.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내는지 알려줄게요. 이게 계급인데 계급을 5씩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몇이냐? 계급의 크기는 여기서 여기를 뺀 거야. 그럼 여기에 계급의 크기는 몇이 되겠죠? 우리 저 뒤에 강호야? 이거 계급의 크기 몇이겠냐? 네? 계급의 크기 멍 때리고 있죠 지금? 멍 때리지 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계급이 몇이냐? 65에서 60을 빼면 돼요. 몇이죠 계급의 크기는? 5인 거예요. 자, 이 계급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정해야 되겠죠? 계급의 크기는 5인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60에서 70으로 해가지고 10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정할 때 지금 5씩 계급의 크기를 했는데 더 세밀하게 더 러프하게 나누고 싶으면 뭐 10씩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만약에 내가 평균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
평균 어떻게 내죠? 이거 점수 뭐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간값, 이거 평균을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다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62.5점이라고 생각해요. 평균 낸다고 치면. 이게 데이터를 모르잖아. 정확히 다를 몰라요. 60에서 65 사이에 있는데 만약 평균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얘 두 명은 다 어떤 점수 차이가 나냐면 62.5. 이거 중간의 평균값. 이 세 명도 다 무슨 값으로 정한 거야? 그 가운데 값이니까 67.5점. 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거 2개 더하고 뭐 3개 더하고 다 더해서 전체로 나눠줍니다. 평균할 때. 만약 평균 같은 거 구할 때는 이런 점수들을 다 이 가운데 평균 점수로 다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분포를 보기가 편하다. 개별적인 점수들을 보기는 없겠지만 분포,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편하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예요.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들을 분포한 거를 보기 편하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렵나요? 한번 풀어볼까요? 필수 문제 2번. 필수 문제 2번 한번 해볼까요? 같이. 안 어렵죠? 어려운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손 드세요, 빨리. 발도 드세요. 없는 걸로. 아무도 발을 안 들었으니까. 그쵸? 자, 60에서 65. 지금 계급의 크기를 5씩으로 한 것 같아요. 60에서 65 미만. 몇 명이죠? 따라란. 60에서 65 미만. 여기는 들어가고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항상. 여긴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 65에서 70. 70에서 75. 그 다음에 75에서 80? 80 넘어가는 애 있냐? 가슴둘레가 80 넘어가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계급은 4개 정도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몇 명 있어요? 60에서 65? 세면 하나, 두 명? 끝이에요? 2명이에요? 맞아요? 2명이래요. 자, 65에서 70 몇 명이에요? 65에서 70.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 것 같네요. 65에서 70, 6명. 학생수. 6명 아니에요? 65도 들어가는 겁니다. 65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에서 75는 몇 명일까요? 75 안 들어가요? 70에서 7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인 것 같고요. 75에서 80은 하나, 둘, 셋, 넷, 4명. 총 몇 명이 됐다? 합계 총 몇 명이다? 20명이 되는 거죠. 잘 됐죠? 한 번에? 아주 깔끔하게. 자,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겁니다. 계급의 개수는 4개. 어렵지 않죠? 뭐 이름은 왜 계급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급의 개수는 4개가 되겠고요. 계급의 크기는 몇이죠? 5가 되겠죠? 안 어렵죠, 여러분들? 뭐 한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슴둘레가 65cm인 민수가 속하는 계급의 도수. 65는 여기 속하죠? 도수가 몇 명이죠? 6이죠? 다음 6명이 돼요. 도수가 6명. 몇 명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수예요. 한문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친화적이지가 않아. 용어가 그렇게 딱 들어오진 않죠. 그죠? 도수 뭐 들어본 적도 없죠? 나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도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시면 되겠고요. 뭐 어렵나요? 도수 분포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노가다죠? 뭐 되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잘만 세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숫자를 못 셉니다 하는 친구들 빨리 얘기하시고요. 저는 1, 2, 3, 4, 5만 넘어가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한테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한테 쉽겠죠.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서 143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더니 이제 이제 표 너무 잘 못 보겠어요. 표도 저 난독증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표를 뭐로 바꿔놓은 거냐? 그래프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뭐를 바꿔놨다? 이 도수 분포표를 뭐로 바꿨다? 그래프로 나타낸 게 143페이지 나오는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좀 그지 같아요? 이름이 이제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히스토그램.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이런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개념 확인해 볼게요. 그냥 개념 확인해 보면요. 자, 개념 확인해 보면 페이지 143페이지에 개념 확인해 보면 도수 분포가 있어요. 펜의 수를 이제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10개부터 15개가 제일 많나요? 여러분들 필통에 10개부터 15개가 제일 많아요? 여기 제 펜의 개수가 10개부터 15개 제일 많대. 그래서 딱 보자마자 지금 필통을 다 조사한 거야. 야, 펜 몇 개야? 야, 펜 다 해. 너희 필통에 있는 것 했더니만 펜의 개수가 일단 0개 이상 5개 이하인 애들이 있어요. 1명. 남학생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은 0개부터 5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혹시 0개부터 5개 사이에 있다. 필통에. 필통을 안 갖고 올 수는 있어도 필통이 있었는데 거기 0개부터 5개 사이에 있는 수가 있을까요? 지민이 있나요? 5개 이내로 있어요? 많지 않은 확률도, 남자애들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 5개부터 10개 사이에 있는 애. 몇 명 있다? 4명 있어. 그 다음에 10에서 15는 몇 명 있다? 제일 많이 있네요. 6명. 그 다음에 15명에서 20개까지 펜이 있는 친구가 3명. 합계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수분포표죠. 이 도수분포표를요, 나타내는 거예요. 뭐로 나타내냐? 그림으로. 그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 히스토그램. 여기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0, 5, 10, 15, 20까지 해서, 이 0부터 5까지는요,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직사각형으로. 하나다. 그러면 한 칸에 칠하는 거죠, 이렇게. 1, 한 칸. 그 다음에 5월부터 10까지는 4칸이잖아. 4칸에 칠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4, 이게 4입니다.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여러분 봐야겠지만, 이 표를 뭐로 나타낸 거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진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구 보더라도 그냥, 사람이라면, 6개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10부터 15 사이에는 6.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15에서 20은 3.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이에요. 어렵나요? 같은 내용이죠? 그럼 이제 뭔 차이가 있냐? 야, 얘보다도 얘가 더 분포를 보기가 더 편안하다. 그 정도의 얘기가 되겠어요? 얘는 뭐 도찐 개찐 같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뭐 통계 가르쳤는데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같이 강호처럼 떠들다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도 제대로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봅시다. 자, 이 넓이합은 어떻게 되냐? 넓이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가 다 뭐가 되죠? 이 가로가 다 뭐가 되죠? 계급의 크기예요. 가로가 다 뭐가 된다? 계급의 크기예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가로가 5가 되는 거죠. 5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전체 인원을 곱하면 돼요. 다 합치면 몇 명이죠? 14명이죠. 14를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로는 뭐가 되냐? 가로는 계급의 크기예요. 그러다 전체 합계를 곱하게 되면 전체 직사각형 넓이 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허니 저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할게요. 뭐 귀찮게 이렇게 합니까? 한 번에 다 그냥 하면 되죠. 이해됐죠? 자, 난 이해가 안 되는 친구. 그래서 얘는 이 넓이는 뭐에 정비례한다? 도수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히스토그램도 얘도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도수 분포 다각형은 뭐냐? 넌 누구냐? 뭐 이런 건데 이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 막대 그래프는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꺾인 선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거죠. 여기 가운데 점을 찍어요. 딱 중간점. 중간점을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사실 0곳도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중간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이게 뭐다? 이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자, 뭐 차이점이 사실 없어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봐봐. 여기서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뭐의 넓이랑 같냐면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이 도수 분포 다각형 요 밑에 있는 넓이는 뭐의 넓이랑 똑같다고요?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쌤쌤이에요. 여기 들어갔던 게 여기서 빠질 거예요. 여기 들어갔던 게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뭐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 히스토그램으로 넓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 얘나 뭐 결론은 뭐야?
나타내거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분포를 조금 빠르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장난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수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이나 별로 어려운 게 없더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필수 문제도 안 풀어주고 있어요. 왜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에요. 자, 엄청나게 빨리 나갔지만 뭐 사실 이거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별게 없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은 상대도수예요. 아, 상대도수. 이게 왜 필요했을까? 자, 상대도수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결론은 다 뭐냐 이게. 자, 봐봐. 내가 이제 우리 반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학교를 비교해봤다고 쳐봅시다. 자, 우리 여기 몇 명 있죠 지금 여기 안에? 몇 명 있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 나까지 해서 10명이죠? 자, 10명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도 안경 낀 사람을 조사했더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4명이 안경을 꼈네요. 어쨌든 열심히 놀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딴짓 하면서.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했어. 근데 이제 학교를 갔더니 학교는 이제 반에 25명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25명 중에 안경 낀 사람을 조사를 했던 거지. 그래서 여긴 10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안경을 꼈는데 학교 갔더니 25명 중에서 10명이 안경을 꼈어.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선생님! 학교가 훨씬 많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요. 인원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훨씬 안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왜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10명하고 25명이기 때문에 곧바로 개수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뭘로 비교해야 될까? 우리가 많이 썼었던 비율로 비교를 해야 되죠. 비율로. 왜냐면은 여기 10명이니까 여기 훨씬 안경 많이 쓰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전체 숫자로 나눠줘요. 이거 이제 상대도수라고 해요. 자, 전체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얘기죠?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전체로 나눠! 자, 피자가 8조각이 왔어요. 내가 그중에 2조각을 먹었어. 그럼 난 전체 중에서 얼마를 먹은 거냐? 8로 나누면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죠? 1로 보겠다는 거야. 전체로 나누면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1로. 그러니까 내가 8조각이 왔는데 8조각으로 나누면 2분의 2를 8로 나누겠죠. 그러면 전체 1 중에서 그 비율만큼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수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인원이 똑같지가 않잖아. 합계 인원이 똑같지가 않잖아. 근데 그걸 비교해야 돼. 비교할 때 이 숫자로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합계 있는 인원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상대도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도수, 비율을 구해요. 그래서 상대도수 써있죠. 자, 봅시다. 147페이지에 보면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뭐냐? 그 계급의 도수를 뭐로 나눈다? 총합. 전체 인원으로 나눈다. 전체 개수로 나눈다. 이 얘기 뭐다?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다? 1로 보겠다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자면 이 상대도수를 보자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 4명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4가 상대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있는 거니까 대충 비율로 보자면 0.4. 그러니까 전체를 1로 봤을 때 0.4의 비율로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25분의 10이니까 몇이 되는 거죠? 대충? 여기서도 5, 25, 5, 20. 똑같지 않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는 상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4명 있는 거나 학교 갔을 때 10명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 인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상대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상대도수는 뭐부터 몇 사이에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0부터 1 사이에 있을 것이고 다 더하면 몇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다 더하면 몇이 되겠죠? 1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상대수 왜 필요한지 알겠죠? 전체 인원이 달랐을 때 곧바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자. 그래서 대부분이 통계 내는 것들은 비교하고 분포 알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이 상대도수는 전체 인원이 다를 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쓰는 것들이에요. 뭐 필수 문제 1번 하나 풀어볼까요? 상대도수 나름대로 뭐 어렵진 않지만 한번 앞에 거보다 조금 있어 보이니까. 자, 5에서 10분 지금 도수 분포표가 있죠? 여기에 지금 몇 명 있냐면 4명.
10에서 15는 몇 명이 있냐면 6명. 갑자기 B가 나오네요. 15에서 20분 그 시간의 사이에 있는 애는 B. 몰라요. 구해야 돼. 20에서 25는 지금 C. 그 다음에 25에서 30은 그 다음에 8이 된 거예요. 전체가 40명인 거죠. 합계. 이때 상대 도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0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0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죠? B는 0.3이래. 얘가 이제 얘 0. 몇 나오냐? 10분의 1이니까 0.1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몇 나오죠? 20분의 3이니까 0.15 계산해보면 0.3 0.3이면 B 몇 명이겠냐?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몇 배 됐냐? 이거 몇 배 됐어? 얘도 몇 배 돼야 될까? 2배 돼야 되겠죠? 비율적으로 할 때? 그럼 얘는 몇 명이 되는 거야? 12명이다.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정비례하기 때문에 다. 0.25가 됐어요. 0.25 0.25면은 야 0.05가 둘이겠네. 5 곱하니까 얘는 10인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0.25면 40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니까 10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겠다. 뭐 D는 40분의 8이니까 10분의 2니까 0.2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를 다 구할 수가 있겠다. 뭐 어렵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뭐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상대 도수예요. 비교하기 편하게 할 때. 자, 넘어갑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상대 도수, 이게 상대 도수 분포표인데, 자, 이제 또 얘를 뭐로 나타내야 되겠죠, 이제? 표로도 한번 나타냈으니까 이제 뭐로 가야 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가주셔야 되겠죠? 그 그림으로 간 게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뭐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 도수를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도 쓸 수 있고, 도수 분포 다각형도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냥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우리가 뭐를 쓴다?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쓰거나 상대 분포 다각형, 뭐 히스토그램을 써서 이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반 막 있죠? 여기 보이죠? 막 1반 막 녹색으로 막 그려져 있죠? 1반. 2반 막 녹색으로 막 그려져 있죠? 이렇게 막 빨간색 돼 있죠? 야, 누가 보더라도 어느 반이 더 공부를 잘하냐? 1반이 잘하냐? 2반이 잘하냐? 우리 강훈아? 예? 1반이 잘해? 2반이 잘해? 표 보면 149페이지 위에 보면 2반. 누가 봐도 2반이 잘하죠? 1반이 잘하잖아. 이 분포가 여기 더 많이 있잖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영어 성적에 대한 분포인데 그죠?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죠. 왜냐면 1반하고 2반이 전체 점수를 비교하기 어려운 게 총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원이 다를 때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상대 도수를 통해서. 어렵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비율로 비교하는 거죠. 결론 비율로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쭉쭉쭉쭉쭉쭉 푸시면 통계가 끝났어요. 통계 끝났어요. 자, 그러면 통계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 했어요, 오늘. 이제 쭉쭉 풀어보면 되는데, 이제 결론은 통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대표값. 왜 필요했냐? 막 데이터들이 많아. 한눈에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때 우리가 뭐를 많이 쓴다? 대표값을 써서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이 여기는 우리 반은 80점인데, 저 반은 50점이야. 그럼 뭐, 우리 반이 압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기 편하도록 쓰는 거고, 근데 이 평균만 쓸 때는 조금 평균이 제일 많이 쓰는데 평균이 안 될 때가 있어. 평균이 대표값으로 안 될 때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한 놈이 이제 빌런인 거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이때 평균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그때 중앙값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렇게 뭐 영화 뭐 장르를 조사할 때는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 이럴 때는 대표값으로 뭐를 쓰는 게 좋다? 채빈값을 쓰는 게 좋더라.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런 자료들, 이런 별량들의 자료들을 조사했을 때, 분포를 좀 보기 좋게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만들었다? 표를 만들었다. 첫 번째 표는 줄기와 잇그림. 너무 뭔가 애기들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죠? 도수, 분포표.
이 도수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분포를 좀 보기 편안하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놨다. 근데 표면 나오면 좀 섭섭하니까 뭐도 그렸다? 이제 그림도 그렸다. 이제 그림 그린 게 뭐다?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이었다. 자, 또 이렇게 나눴더니요. 우리 집단에만 비교하기 조금 심심하네? 다른 집단하고 좀 비교하고 싶었어. 그때 이제 뭘 했었다, 우리가? 상대도수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왜냐면, 우리 쪽이랑 상대 쪽이랑 총합이 달라. 국보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거지. 이때는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서 상대도수를 구해가지고 이 비율로 우리가 비교를 했더라. 라는 게 결론은 이번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뭐 질문하면서 하면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통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수업은.